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이번 주는 월가의 실적 시즌 개막 주간, 그리고 정부 셧다운으로 데이터 공백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발언,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AI 섹터의 부활까지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드디어 대형 은행 실적 시즌이 개막되죠.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월가일 때 거인이 순차적으로 실적을 공개합니다. 분석가들은 평균 6%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순이자 마진과 채권 투자 부분의 회복이 핵심 요인입니다. 올해 은행주는 시장 평균을 웃돌며 상승했고요. 특히 JP모건은 리스크 관리와 대출 수익 모두에서 거의 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금융권 전반에 어떤 체력 변화를 줬는지 그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 100% 관세 발언은 시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그 결과 다우는 600포인트 급등, S&P 500은 플러스 1.6%, 나스닥은 2.2%나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발언 이상의 효과였습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의 언어로 시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자들은 거기서 전면전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을 읽어낸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미중 긴장 속에서도 중국의 9월 수출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들과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즉, 글로벌 무역의 흐름이 미국 중심에서 다변화된 공급망 구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탈미 경제 블록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이 변화를 간과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본 흐름에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AI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브로드컴과 손잡고 AI 칩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브로드컴 주가는 플러스 10%, TSMC는 플러스 8% 급등했죠.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이젠 브로드컴까지 AI 인프라 공급 체인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는 단기 조정이 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번 주가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죠. 하지만 이번 주의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정부 셧다운입니다. 경제 지표 발표가 멈추면서 CPI, PPI, 소매 판매 모두 지연됐습니다. CPI는 10월 24일로 밀렸죠. 그리고 연준과 시장 모두 데이터 없이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사실상 시장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전미 경제학회에서 그가 언급할 경제 전망과 금리 유지 신호는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완화 신호, AI 섹터의 회복, 그리고 월가의 실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데이터는 멈췄지만 투자의 방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그렇듯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2%, 테슬라는 플러스 5%, 루시드는 플러스 1% 이상 상승하면서요. 종가는 21.39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42% 소폭 상승했네요. 시가는 21.15달러, 고가는 21.57달러, 저가는 20.93달러였습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실히 유입되면서 단기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특히 2시에서 3시 사이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루시드가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재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1달러 단기 지지선, 그리고 21.6에서 21.7달러는 단기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중기 상승 채널인 23달러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더플로우는 먼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인플로우는 18.7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5.86 밀리언 달러, 순유입액이 플러스 2.88 밀리언 달러, 즉 매수세가 확실히 우세한 하루였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관과 중대형 트레이더들이 다시 루시드를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면 먼저 전체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초죠. 고점 34.85달러에서
단기간에 15달러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EV 조정 흐름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그리고 금리 고착화 우려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9월 초부터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15.25달러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이후 한 달 만에 플러스 52%가 급등했습니다. 10월 중순 현재 21.39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의 핵심 진단이겠죠. 패턴을 보면 루시드는 전형적인 3단 상승 후 2단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단은 15.25에서 18달러, 2단은 18달러에서 22.5달러, 3단은 22.5에서 24달러 시도 후 실패했습니다. 이후 현재는 21달러 부근에서 조정 중에 있고요. 이 구간이 바로 단기 지지선 테스트 구간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21달러가 심리적 분기점이 되겠고요. 이 선이 유지되면 다음 목표는 23.4에서 24달러를 재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탈하면은 다시 19.8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의 차트는 지금 딱 두 문장을 말하고 있죠. 추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루시드는 투매 후 매집 구간을 지나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전환대에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그리고 미국 찰스턴 이 두 도시에서 미래 모빌리티형 혁명이 또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에어, 우버 그리고 루시드 이 세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여정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왜 루시드가 이 협약의 핵심 조각인지, 사우디 비전 2030과 어떤 구조로 엮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휴가 루시드의 글로벌 확장을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미국 보잉 공장 찰스턴입니다. 행사 주제는요, 리야드 에어, 우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특별 초대 게스트죠. 루시드 모터스의 차량들이 나왔었고요. 이 행사는 단순한 항공 제휴가 아닙니다. 보잉의 항공기 옆에 루시드 차량이 전시되면서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비행기에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이 하나의 디지털 여정으로 통합되는 순간을 상징했죠. 리야드 에어의 오사마 알루아이서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손님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전체 경험을 디자인한다. 바로 여기서 루시드가 등장한 겁니다. 루시드는 그 지상 이동의 프리미엄 파트너이자 사우디 모빌리티 생태계의 기술적 연결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지금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중심으로 하늘, 도로, 에너지 세 축을 통합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리야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허브 항공사로 100개 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우버는 라스트 마일 이동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전기 모빌리티 생산 및 기술 공급을 하고 있죠. 즉 리야드 에어는 하늘의 루트를, 우버는 지상의 루트를, 그리고 루시드는 그 모든 것을 전기로 이어주는 에너지 허브로 묶고 있는 셈입니다. 루시드는 이미 사우디 AMP2 공장에서 연간 1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 이 공장은 우버 차량용 루시드 EV 공급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생태계 내 교환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루시드는 사우디 내에서 차량을 공급하고 리야드 에어와 우버를 통해 실제 사용 데이터를 얻고요. 그 데이터를 다시 AI 기반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시드는 단순히 차량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협약으로 이동 서비스로의 EV 모델을 본격화한 겁니다. 우버와의 협약 내용은 퍼마일 기반 요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버 차량으로 주행할 때마다 루시드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루시드는 한 대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차량이 굴러갈수록 수익이 나는 데이터 기반 수익 모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건 테슬라조차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루시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의 완성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리야드 에어는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우버는 이미 7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죠. 이 네트워크가 루시드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요. 런던에서 리야드로 리야드 에어를 타고 이동한 승객이
공항 도착 후 바로 루시드 차량이 탑재된 우버를 호출하게 된다면 예약, 탑승, 결제, 충전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공 다음으로 지상이동, 그리고 전력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루시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장 빠른 루트라고 봅니다. 우버의 현지 네트워크를 잘만 활용하면 루시드는 공장 하나 없이도 전 세계 70개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협약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세 가지겠죠. 첫 번째로 수익 구조의 전환, 판매 중심에서 주행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입니다. 단순한 럭셔리 EV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브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 2030 핵심 파트너로 더욱더 부상하게 됩니다. 사우디 내 국가 전략 사업에 깊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루시드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프라를 움직이는 브랜드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미래 인프라 핵심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회복세를 타고요. 오더플로에서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21달러 지지선을 단단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리아드 에어, 우버, 루시드, 삼각 동맹은 이 브랜드가 이제 도로 위의 혁신을 넘어서 하늘과 데이터, 그리고 국가 전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의 진짜 경쟁력은 속도도 디자인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연결인데요. 사람과 도시, 이동과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힘. 15달러에서 21달러까지 회복한 주가처럼 루시드는 하락의 기억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길이 열리고요. 그 길 위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미래를 쫓지 않는다. 그것을 만들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